위장 다 버린다고 모두가 말렸던 8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식초 습관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는 초대감으로 불리셨죠. 시금치나물에도 식초, 생선구이에도 식초, 심지어 김치에도 식초를 뿌려 드셨거든요. 가족들은 질색하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속 다 버리셔요. 저러다 위장에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이게 다 보약이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87세 연세, 간 나이가 50대 수준입니다. 지방간도 전혀 없으시고 혈관도 깨끗하신데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수십 년간 고집해온 할아버지의 식초사랑. 모두가 위장을 버린다고 걱정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간을 살린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나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장 다 버린다고 모두가 말렸던 8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식초 습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냉면이나 초무침에 넣어 먹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매일 모든 반찬에 식초를 뿌려 먹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속이 쓰려오는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방간과 간 피로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식초의 놀라운 비밀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간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편이 되어드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여러 건강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5세 시청자분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 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은 살 빼고 싱겁게 먹으라는데 밥맛이 없으니 기운도 없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아파도 신호를 보내지 않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식초 한 숟가락에 담긴 놀라운 간 건강의 지혜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정보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식단 관리는 반드시 주치의나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초대감 할아버지의 식습관 모두가 위장이 상할까봐 걱정했지만 사실 이 식습관 속에는 간을 지키는 두 가지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1부, 가장 큰 비밀, 식초는 소금을 이긴다.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식초 사랑을 걱정한 이유, 바로 강한 산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빈속의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음식에 뿌려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신맛의 위험성만 걱정할 때 할아버지는 이 신맛으로 훨씬 더 위험한 것을 잡고 계셨습니다. 바로 짠맛, 즉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싱겁게 드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 심지어 간 건강까지 만성질환 관리에 빠지지 않는 단골 처방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염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밥알은 모래알 같고 반찬은 맹물 같고 밥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사는 즐거움마저 빼앗기는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식초의 강렬한 신맛은 우리 혀의 미각세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밋밋한 그림에 강렬한 색깔 하나를 칠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에 절반만 넣어도 우리 뇌는 충분히 간이 맞는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이철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식초를 천연소금 대체제이자 맛의 증폭제로 활용하여 소금과 간장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초저염식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의지로는 하기 힘든 일인데 할아버지는 맛있게 해내신 거죠. 이게 외관 건강의 핵심 열쇠일까요? 첫째,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도둑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잔뜩 끌어안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니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은 압력을 받아 딱딱해지죠. 온몸에 피가 모여 해독 작업을 해야 하는 간 입장에서는 마치 좁고 막힌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짠 음식은 비만 촉진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짠맛은 식욕을 자극해 과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죠.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바뀌어 우리 뱃살과 함께 간에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이죠. 할아버지는 식초 한 숟가락으로 이 두 가지 위험한 고리를 동시에 끊어버리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닌가요? 2부, 식초의 직접적인 효능, 간 청소부와 혈당 방패의 과학.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 건강 비결이 단순히 저염식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식초 자체가 우리 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식초는 간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간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저장하면 지방간이 되죠. 술 때문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요즘 성인 34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식초의 주인공 초산아세트산이 활약합니다. 이 똑똑한 성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간에서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공정지방 합성을 방해합니다. 마치 지방 공장의 스위치를 살짝 내려주는 것과 같죠. 동시에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빨리 태우도록 지방연소 촉진 유도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내장 지방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나 소규모 연구 결과들이 많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식초가 지방간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둘째, 식초는 혈당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혈관과 간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식후 고혈당은 피하기 어려운 숙제죠. 식초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패가 됩니다. 어떻게 막냐고요? 하나, 위장 통행 속도 조절. 식초는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듯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거죠. 둘, 탄수화물 분해 효소 방해.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라아제 등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 흡수 자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식사 때 식초를 곁들이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의 양과 속도를 모두 조절하여 간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3부, 8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 깊어진 사연. 그럼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어쩌다 이런 특별한 식습관을, 그것도 3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오게 되셨을까요? 그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 할아버지의 나이 50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은 늘 위험수위였고 배는 남산만하게 나왔죠.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은 물론이고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는 중증도 지방간 진단. 의사는 이대로 가면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당장 술, 담배를 끊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술, 담배는 바로 끊었지만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평생을 얼큰한 김치찌개와 짭짤한 젓갈로 밥맛을 들였던 할아버지에게 맹물 같은 나물과 싱거운 국은 그야말로 벌칙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는 것이 고역이었고 몰래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으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성격만 점점 날카로워졌죠. 아내분은 어떻게든 남편 입맛을 돋우려 애썼지만 번번이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냐? 는 핀잔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내분은 문득 친정어머니가 입맛 없을 때 해주셨던 오이냉국 생각이 났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날 저녁 나물 반찬에 몰래 식초를 조금 넣어 무쳐내 놓으셨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늘 인상만 쓰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나물이 먹을 만하네? 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분은 모든 반찬에 식초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왜 이렇게 시큼해? 하시더니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져 오히려 식초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실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식초 사랑이 시작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간은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 뒤에는 남편을 살리려는 아내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거죠. 4부 식초에 대한 위험한 오해 2가지 팩트체크. 자,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식초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에 대한 위험한 오해들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건강한 편이 확실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해 1. 식초는 산성이라 뼈를 녹인다? 결론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 식초 자체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초 속 유기산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인데 식초가 마치 칼슘 흡수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뼈째 먹는 생선 요리에 식초를 넣으면 뼈가 부드러워지고 칼슘이 잘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해, 이 몸에 좋으니 원액으로 마시는 게 최고다? 결론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 할아버지가 건강해진 건 원액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에 뿌려 먹었기 때문입니다. 식초 원액의 강한 산초산은 우리 식도와 위점막에 심각한 자극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에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부,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 가이드. 그렇다면 이철수 할아버지처럼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피해야 할 식초, 양조 식초 또는 빙초산 같은 화학 성분을 희석해 만든 식초. 특징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산도만 높죠.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 소독용으로는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둘째, 강력 추천하는 식초, 천연 발효 식초. 특징은 발효 과정에서 초산뿐 아니라 구연산, 아미노산 등 다양한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생성되죠. 재료 본연의 향과 깊은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고르는 팁, 병 뒷면, 성분표에 주정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세요. 천연 발효 또는 자연 발효라고 표시된 것을 고르세요. 대표 주자로는 사과, 식초, 특히 초모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간, 혈당, 콜레스테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죠. 현미 식초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곡물 식초입니다. 유기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발사믹 식초, 포도를 숙성시켜 만든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샐러드 드레싱으로 좋습니다. 기타로는 감식초, 파인애플 식초 등 재료 본연의 영양을 담은 다양한 천연 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드신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6부, 건강한 편이 제안하는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식초 활용법. 자, 이제 좋은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셨다면 할아버지의 지혜를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희석해서 마시기. 절대 원액 금지. 물 한 컵 약 200ml에 천연 발효 식초 1에서 2밥숟가락, 15에서 30ml를 희석해서 드세요. 아침 공복보다는 위장에 부담이 덜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만능 혈당 방패 드레싱 만들기. 올리브 오일 3스푼, 천연 발효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약간, 후추 약간. 이렇게 만든 드레싱을 샐러드는 물론 데친 채소나 두부 요리에 뿌려 드세요. 소금 없이도 맛있고 혈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초물로 입맛 살리기.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물 한 컵에 식초 1티스푼과 꿀을 타서 식전에 마셔보세요. 침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를 돕고 입맛을 돋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고기 생선 요리에 마법 한 스푼.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식초를 한 스푼 넣으면 잡내는 잡고 육질은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구이나 조림 요리 마지막에 식초를 살짝 뿌리면 느끼함은 잡고 풍미는 살아납니다. 소금, 설탕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덤이죠. 다섯째, 초절임으로 채소 섭취 늘리기. 오이, 무, 양파 등을 얇게 썰어 식초, 물, 약간의 설탕에 절여두세요. 냉장고에 두고 밑반찬으로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채소 섭취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7부, 이것만은 꼭. 식초 섭취 시 주의사항. 식초가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많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이 있다면 식초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빈속 섭취는 피하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만 드셔보시고 속쓰림 등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신장 질환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식초 속 칼륨 성분이나 산 대사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치아 보호.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희석해서 드시더라도 빨대를 사용하거나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오히려 마모를 촉진할 수 있으니 30분 정도 후에 하세요. 넷째, 약물 복용 시. 특정 이뇨제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식초가 혈당이나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강법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87세 할아버지의 간 건강 비결은 식초의 신맛으로 짠맛을 이겨내고 수십 년간 초저염식을 실천한 지혜에 있었습니다. 둘째, 식초 속 초산 성분은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지방간 예방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식초는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천연 발효 식초를 골라 원액이 아닌 희석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특히 속이 자주 쓰리거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내 몸에 맞게 시작하시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간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반찬에 식초를 뿌려 드시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 안에는 간을 지키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르는 나물 반찬에 소금 대신 식초를 살짝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한 편 되시기 바랍니다.